자, 여기서는 이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 할 건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런 겁니다. 2의 x제곱이 4야. x가 뭐야? 2. 방금 지수 방정식 하나를 푼 거예요. 이렇게 지수 함수와 어떤 상수항 뭐 이렇게 같다고 나와 있는 거를 이거 x 값을 구하는 게 지수 방정식이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돼요. 2의 x제곱이랑 2의 5제곱이 같대. 그럼 x가 뭘까? 5.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밑이 같을 때는 지수가 같다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 중에서 밑이 같으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서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밑이 다르면은 조금 그때부터는 살짝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밑이 같은 쉬운 경우 먼저 확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풀자는 건데 얘는 밑을 같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3의 몇 제곱일까요? 4제곱. 그쵸. 근데 그거의 x제곱이죠. 네. 여기는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오케이? 그러면은 지수만 비교를 해볼까? 얘는 3의 3x제곱,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은 3x가 마이너스 2랑 같겠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같겠다. 끝. 지수 방정식 푼 거예요. 괜찮아요? 밑이 같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얘도 볼까요? 얘는 2에 4가 2의 몇 제곱? 제곱. 2니까 여기다가 2 곱하면 나이스. 그러면 여기는 2의 몇 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 3x. 나이스.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을 거야.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서 3x랑 2x 플러스 4가 같아서 x가 4라고 딱 나올 거야. 괜찮아요?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은 이유는 지수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지수 함수 손으로 그려볼 줄 알아요? 요거. 오! 맞았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y 값이 같으면 애초에 x 값이 같다. 이거라서 y 값이 같으면 애초에 그 x 값이 같다. 지수 함수가 1대1 함수라서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 이거는 밑을 같게 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치환을 해서 풀 거고요. 물론 밑을 같게 한 다음에 치환을 할 거긴 합니다.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밑을 같게 하고 나서 치환을 할게. 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이고 그것의 x제곱이라서 2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치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t가 그쵸. 야. 그쵸. t의 범위. 맞아. 이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음수일 수 있었나요? 아니죠. 0일 수 있었나요? 아니지. 얘는 0보다 커. 이 t가 0보다 크다는 게 숨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난해한 문제들은 이거를 고려 안 하면 틀리는 함정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체크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치환합시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자,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이라서 t는 4거나 t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t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지 않죠. 얘만 가능하겠다. 즉 2의 x제곱이 4가 되는 걸 말하는 거네. x는 뭘까? 2. 조심해줘야 돼요. 치환할 때는 항상 조심해주세요. 푸시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풀고 나서 4라고 쓰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구한 게 x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똑같은 게 여러 개 반복해서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치환을 할 수 있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아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근데 방금은 인수분해가 돼서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근해 공식을 쓰면 안 되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돼. 왜냐면 근해 공식을 쓰면은 막 얘가 막 2분의 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x를 구하려면 너무 좀 못생겼어. 막 x가 뭐 로그 2에 막 이렇게 쓰면은 이때부터 막 멘탈이 흔들릴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근해 공식을 안 쓰고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치환을 할 거고요. 치환을 하시기 전에 조금 예쁘게 써볼게요.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쪼개서 써줄게요. 플러스 8은 0 이렇게 따라왔어요. 괜찮아요? 난 생각했지. 아, 네. 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자. 자, 그럼 t의 범위가 뭐야? 0보다 크다. 나이스. 치환할게. t제곱. 얘도 t니까 여기는 4, 여기는 3, 마이너스 12t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안 하고 어떻게 알파 베타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하셔야 돼. 알파 베타는 최초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이라는 것은 누구의 값? x의 값. 나이스. 여기 있는 알파 베타는 x의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환한 요식은 t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의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볼게요. 2의 알파 제곱이 되겠죠? 이걸 잠깐 t 알파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2의 베타 제곱은 t 베타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즉 얘네들을 곱해야 지수끼리 더해질 거야. 얘네끼리 곱해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뭔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즉 얘네들을 곱해야 돼. t들을 곱해야 돼. 근데 저 t들은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t 알파와 t 베타예요. 즉 우리는 두 근을 곱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몇입니까? 8. 얘가 바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치환한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덧셈이라고 두 근의 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요게 나오려면 얘네들을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를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더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곱해야지 지수끼리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하지 말고 곱하자.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구나.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하죠. 로그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결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